딸이 동생을 죽였을 것 같다. 온몸에 피가 칠해진 채로 숲속에 서 있어. 또 얘가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어. 여행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과연 보내줘. 장태수 팀장은 차라리 남자랑 둘이 같이 가는 게 나아. 그래?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다니까 진짜 같이 있었던 거 맞죠? 너네 가서 산주인 거 아니야? 남자애는 막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. 그게 아니야. 계속 같이 있었던 거 맞아. 너와 같이 있었어야 돼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요즘 흑백 요리사 다음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. 제가 보자고 꼬셨습니다. 예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어제 잠 못 잘 뻔했어요. MBC랑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같이 하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인데요. 잘 아시는 한석규 배우님 나와서 프로파일러 장태수 팀장 역할을 해요.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예요. 대충 보면 다 알아요. 처음에 이제 백골 시체가 나온 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살인사건을 보는데 문제는 딸이 좀 쎄해요. 딸이 장하빈이라는 고등학생인데 뭐 그 집도 막 집도 뭐 어두컴컴하고요. 근데 딸이 표정이 없어. 둘이 부녀 관계 같지 않은 게 약간 뭐 되게 대면대면하고 딸이 사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저희가 촬영할 때는 4화까지 나온 거라서 더 자세히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약간 정황상에 딸 장하빈이 어렸을 때 그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을 산으로 둘이 데리고 가서 뭔가 놀다가 남동생은 죽어요. 아이고.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딸만 있는데 장태수 팀장이 이제 주인공이 의심을 하는 거죠. 딸이 동생을 죽였을 것 같다. 근데 둘 다 엄청 어릴 때인데 남동생은 절벽에 떨어져 있고 딸이 온몸에 피가 칠해진 채로 가만히 놀라지도 않고 애가 숲속에 서 있어. 근데 장태수 팀장은 프로파일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내 딸이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. 어떤 범죄자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 MBC에서 이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이 장하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건 진작 알았다.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았다. 아빠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피칠갑 현장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다. 시체는 왜 토막 내냐? 그냥 옮기기 쉬우니까. 배는 왜 갈라봤겠냐? 뭐 뻐꾸기 시계 뜯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냐? 뭐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.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물 해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약간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그 사람들의 어릴 때 기질 중에 하나잖아요.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. 네, 그래서 이제 사건이 계속 좀 진행이 되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딸이 범인 같은 거예요. 막 갈등을 하죠. 아빠가 이제 딸한테 이제 물어봐도 딸은 계속 아빠는 아직도 날 못 믿냐? 한 번에 믿어본 적이 있냐? 근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와, 이게 누가 사실인가? 아빠가 좀 많이 의심이 있는 건지 딸이 진짜 사이코패스인데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 아빠한테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계속 혼란스러워요. 지금 4화까지 보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장태수 팀장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발견했잖아요. 그 순간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판단 능력을 좀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. 아무리 냉철하고 뛰어난 프로파일러라 그래서 잘못 짚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순간에도 냉철함을 유지해서 얘가 평상시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내 딸이 자기 남동생을 죽인 게 아닐까 이렇게 내렸을 수도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는 이제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말도 안 된다 당신이 그렇다 하면서 딸을 보호하면서 둘이 이제 갈라서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엄마가 또 죽었어요. 근데 또 딸이 아빠한테 물어봐요. 엄마가 과연 자살한 게 맞을까? 그리고 하준이는 사고로 죽은 게 맞을까? 그런 얘기를 아무런 표정 안 바뀌고 장태수를 약간 도발하듯이. 야, 긁네. 그러면서도 또 아빠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?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아?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은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이고 보더라인 아니야? 보더라인? 사이코패스는 맞는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분들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 건 또 아니긴 하잖아요.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연기를 또 되게 잘해. 친구들이나 자기가 원하는 말 얻을 땐 막 할머니 막 이렇게 웃고
그걸 또 자기 무기로 또 삼아요. 고지능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연기도 잘하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별로 문제아로 비춰지지 않고. 사실 프로파일러랑 정신과 의사랑 약간은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사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정신과 중에서도 이제 그 치료감호소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볼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어떤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아 프로파일러도 자기 자식은 어쩔 수 없구나. 그러니까 그 장태수가 범죄자들을 다 깨뚫어보고 그런 걸로 유명한데 자기 딸을 깨뚫어보지 못해. 그리고 사실 힘들죠. 이게 선입견이란 거랑 그 어떤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. 우리도 진짜 당장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기 가족들 수술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. 대부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, 그렇죠? 정신과도 가족 치료는 못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가족을.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해. 근데 이제 뭐 사춘기인데 뭐 말하겠어요. 그렇죠. 그거는 좀 어렵고. 소아청소년 전문가 의사들이어도 자식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편하잖아요. 그렇죠.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. 그럼 뭐 아빠가 잘못했네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아빠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저는 장태수 팀장의 감정이 좀 이입이 됐어요. 얼마나 힘들까. 장태수 팀장님의 양가 감정이 느껴져요. 나는 경찰로서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딸한테 선언을 했지만 딸이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보호하려는 액션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자수하라 그러고 막 좀 그런 양가 감정들이 너무 한석규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. 이렇게 딸을 너무 믿고 싶은데 누가 뭐 딸이 이렇게 범죄자라고 믿고 싶겠어요. 근데 자꾸 증거가 나와. 자꾸 나와. 제발 그만해. 자녀긴 한데 타인이잖아요. 그죠.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까? 불가능하지, 죄. 부모님한테 100% 이해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오잖아요. 100%. 우리가.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럼요. 뭐 걱정하실까봐 혹은 뭐 혼날까봐. 그러니까. 가족 안에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타인인데 우리가 커가면서는 되게 타인 같지 않잖아요. 특히나 이제 아기 때는 내가 막 배고프면은 뭐 밥도 주고 하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부모님이면 내 마음도 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느 시기에는 이미 다 분리가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언어에서 표현해야 아는 건데 그냥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과거에 했던 게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자녀도 그런데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. 부모도 아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알겠지 하면서 자녀에게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해. 감정을 그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뭐 너는 이 정도는 알아줄 거야. 아빠 마음이 이런 거 알겠지, 엄마 마음이 이런 거 알겠지 하고 넘어가고. 어린 나이에는 뭐 그 고민이 뻔하잖아요.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이거 누가 봐도 그 심리가 읽히는데 애가 클수록 이제 머리가 자랄수록 달라지는 거야. 안에 든 내용들이 사실 추측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, 사실은. 결국 그거는 우리가 내적인 부분들은 서로 언어화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. 거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? 네. 저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병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다 하니까 아빠는 아유 군대 원래 힘들지 야 좀만 힘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치. 근데 저는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서 되게 막 서운해요. 부모님 왜 나 힘들다는데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막 얘기도 안 하냐 하는데 그때 좀 그런 얘기를 하죠. 만약에 부모님이 바로 옆에서 모든 걸 같이 경험하고 했다면은 당연히 힘든다는 거 다 알 거다. 근데 우리는 타인이라 이렇게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. 근데 사실 뭐 저는 타인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면 사실 너무 불안할 것 같고 그렇지. 모르는 게 때론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거를 다 알면 사랑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다 관여할 것 같고 다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다
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친구만의 공간이 좀 있어야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실수를 했다 스스로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초반부터 알아버리면 또 그런 과정을 또 기회를 못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얘가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행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하고 과연 보내줄까? 님 쫓아가지 않을까? 좀 숨막힐 수 있겠네요. 뭐 이성 친구 생기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가면 뭐 약간 속이고 뭐 아 준영이랑 재병이 형이랑 가고 이러기도 하고 뭐 이게 뭐 MT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 여기서 장태수 팀장은 그 침 삼키는 것까지 다 보는 것 같던데요. 장태수 팀장은 차라리 남자랑 둘이 같이 가는 게 나아. 여기서 나와요.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다니까 그거를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있었던 거 맞아. 너네 가서 사람 거 아니야? 알리바이로 확인하고 진짜 옆에 계속 같이 있었어? 그 CCTV 확인하고. 이제 남자애는 막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. 그게 아니야. 계속 같이 있었던 거 맞아. 너와 같이 있었어야 돼. 그게 안심이 돼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큰 걱정을 할 때는 그런 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. 거기야 뭐 이게 살인을 했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거는 뭐 지금 비교 대상이 너무 세니까. 그런 알리바이는 확보.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그래 뭐 여행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라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해요. 어떻게 그래서 또 자녀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제일 많이 침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기장이잖아요. 그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. 그건 다 가슴에 남더라고요. 어렸을 때 가니까 부모님이 일기장을 다 봤더라. 그건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많이 저희한테 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오래 남아있는 기억인 것 같아요. 청소년 환자들도 진료 볼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이 면담 내용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하냐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뭐 저는 때때로 부모님한테 양해를 아예 그냥 구할 때도 있지만은 처음 초진 때 뭐 이제 아주 심각한 어떤 생명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법적 문제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. 그걸 최우선으로 하겠다. 그래야 이제 의사와 환자 치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. 그렇게 하면서 치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장태수 팀장도 좀 자기 딸을 어디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담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정신과 의사도 자기 아이를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본인이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사도 좀 맡겨야 될 것 같고 뭐 심리적인 뭐 가족 치료 같은 것도 둘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어떻게 보면 가족 치료를 처음부터 맡기보다는 일단 각자 좀 따로 분리해서 좀 받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말할 준비가 되고 서로 감정적인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. 일단은 범죄가 소명되고 나서 지금은 가족 치료할 단계는 아니에요. 지금 막 학대 신고하고 난리 아니에요. 그래요? 지금 뭐 감옥 가냐 안 가냐가 일단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구나. 드라마 의도에도 적혀 있는데 가족이지만 타인이다 라는 게 너무 이제 극명한 거죠. 우리는 당연히 남은 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족은 약간 그 경계선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딸이지만 전혀 안 읽히거든요. 그래서 그럼 이걸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이 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너무 재밌어요.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 좀 리뷰라기보다는 약간 거의 예고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. 재밌게 또 보려고 하고요. 일단은 다음 5편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도요. 네. 혹시 뭐 끝나고 또 혹시 얘기할 거 있으면 좀 또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저희는 또 다른 뭐 드라마나 정신과 관련된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